1848년 캘리포니아, 금광이 생겼다는 소문에 수만 명이 금을 캐러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금으로 돈을 번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200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회사 근처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던 그 수상한 물건의 정체는 무려 금! 착한 직원은 사장에게 바로 보고했고, 사장은 봉급을 2배로 줄 테니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죠. 미국 동부를 넘어 남아메리카, 유럽, 중국까지 소문이 물을 건너고 건너서 전 세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골드러시, 금을 캐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한 현상을 말합니다. 금이 발견되기 전까지 1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고작 2년 뒤 25,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당시엔 철도나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3만 킬로미터나 건너가야 했고, 그 기간만 해도 5에서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배를 타고 가다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골드러시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대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광부들은 정작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습니다. 소문과 달리 금의 양은 25,000명의 광부를 먹여 살릴 만큼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척박한 땅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니 집도 부족했습니다. 텐트에서 사는 사람, 가건물에서 사는 사람, 심지어 버려진 선박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죠. 치안도 부재해 술집이나 도박장, 천지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돈을 번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셌던 광부일까요? 아니면 야근수당까지 똘똘이 챙기는 광부였을까요? 아니요, 바로 보천을 팔던 리바이 스트라우스였습니다. 광부들을 상대로 천을 팔던 그는 광부 중 한 명이 하는 소리를 듣고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놈의 바지는 왜 이렇게 금방 해지는 거야? 오래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있다면 좋으련만. 이라는 광부의 말에 자신이 팔던 천을 가지고 튼튼한 바지를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청남색의 데님 원단으로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독특한 바지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광부들이 입기 좋게끔 튼튼했거든요. 특히 리바이스 501이라는 모델이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면서 리바이스의 명성은 미국 서부로 널리 퍼졌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락 음악과 히피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35개국에 2만 명을 고용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골드러시를 노린 광부들이 너무 많아 돈을 벌기 힘든 때에 틈새를 노린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해안이 새삼 대단하십니다. 실제로 골드러시는 금을 캐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현상을 말하지만 정작 돈을 번 사람은 리바이 스트라우스처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강 주변에서 술을 팔던 사람, 혹은 삽이나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광부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다른 광부들과 경쟁하는 동안 삽과 곡괭이, 그리고 청바지 업자들은 다른 시장을 택한 것입니다. 남들처럼 금을 캐는 대신 금을 캐는 사람을 캔 셈이죠. 골드러시가 과거의 일이라며 단순히 웃고 넘기면 안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초등학생들은 장래 희망으로 유튜버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10명 중 6명은 마음 한편에 유튜버라는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유튜버 꿈나무들이 많은데도 정작 유튜버로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유튜버가 어쩌면 이 시대의 금강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카메라와 조명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커지면 분명 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해선 남들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리바이 스트라우스처럼 말이죠. 오늘 전해드린 지식이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엉!